남인을 실각하게 만든 영의정 아들의 파렴치한 부녀자 납치 사건. 숙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허적에게는 허견이라는 서자가 있었는데, 허견은 아버지 허적의 위세를 믿고 여러가지 폐악을 저지른 바 그중 하나가 부녀자를 납치하여 희롱한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이동기의 딸 이차옥으로 서억만의 아내였는데, 마침 그 시기에는 남인과 서인이 대립하고 있을 때라 서인은 남인을 탄핵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이 남인의 중추인 허적을 깊이 신임하던 터라 격렬한 탄핵을 받았음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조선시대 권력자들이 부녀자를 납치하는 행위는 도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종 때의 2차 예송 논쟁에서 승리를 거둔 남인은 숙종 1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도체 찰사부를 복설하려고 했습니다. 예송 논쟁이란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현종과 숙종조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으로 1차 예송과 2차 예송으로 두 차례 전개되었습니다. 1차 예송은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만 1년으로 할 것인지 만 2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는데, 서인과 남인은 이 문제로 대립해 송시열과 윤선도가 맞서다 윤선도가 기양을 갔습니다. 1차 예송에서 실각한 남인은 2차 예송에서 승리를 거둬 허적이 영의정을 지냈고 서인은 비교적 한직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때 서인인 김석주는 남인의 영수인 허적을 탄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성부 좌윤 남구만이 허견의 부녀자 납치 사건을 갖고 숙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 2월 30일 의미 두 번째 기사. 1679년 청 강희 18년 허적의 서자 허견이 서억만의 아내 차옥을 납치한 일에 관한 남구만 등의 상소. 남구만이 상소하기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 발각되어 법조에서 추액해보니 이동기의 딸 이차옥은 서억만의 아내였습니다. 남에게 빼앗긴 사건이 발각되었으나 허적의 압력을 받아 일이 실없이 되겠습니다 하고, 김석주는 아뢰기를,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 자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부녀자를 도둑질한 자는 도둑 중에서도 심한 도둑이니 마땅히 포도청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포도대장 9일 등이 이동기의 노비들을 주문하니 종등민이 공술하기를, 광목교 근처 이씨 집에서 술자리를 차리고 차옥을 맞았는데 이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납치되어 갔으며 납치한 자는 바로 허견입니다 하였다. 여종숙지는 공술하기를, 이동기의 서족이 차옥을 맞이하고 그 또한 차옥을 따라가는데 저물녘에 어떤 사람이 안장 얹은 말 한 피를 몰고 와서 급히 이르기를, 서동지 곧 서억만의 아버지이다. 왜 아내가 갑자기 병이 위독해졌는데 마침 집안에는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 나에게 마중을 부탁했다고 하였습니다. 차옥이 깜짝 놀라 황급히 그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을 모는 사람이 채찍을 쳐서 마구 달렸으나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머리가 헝클어진 한 여인이 급히 사직동으로 향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지? 라고 했습니다. 허적의 집이 바로 이 동네에 있다. 5. 6일이 지난 어느 날 황혼의 차옥은 서시집 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이동귀 등이 데리고 와서 납치당한 연유를 물으니 사직동 오른쪽 가에 한 집이 있는데 집이 높다랗고 크며 마당이 널찍하였다. 했습니다 하였다. 남구만은 현 영의정의 서자 허견을 탄핵했을 뿐 아니라 영의정이 압력을 넣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 숙종은 포도대장 9일에게 영을 내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9일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동기의 노비들을 불러다가 추문했는데, 이동기의 종 등민과 여종 숙지에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여종 숙지의 말을 들은 9일은 탄식했는데, 이차옥은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에게 납치된 것이 틀림없었으나 당대의 세력가인 영의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차옥은 허견의 종들에게 납치되어 6일 만에 서억만의 집 문 앞에 버려졌는데 6일 만에 풀려났으니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간음을 했는지 강간을 했는지 함부로 취조할 수가 없었는데, 사대부가의 부인인 이차옥이 정조를 유린당했다면 범인들은 둘째치고 그녀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기의 가문은 물론 서억만의 가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일로 반가로 행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영의정의 아들이 납치한 게 사실이라면 강상죄에 해당되고, 그러면 영의정이라고 해도 온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강상죄는 삼강오륜을 위배한 죄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또는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 강상죄로 다스렸습니다. 당사자는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고 죄인의 집은 헐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연못을 팠을 뿐 아니라 그 고을까지 책임을 물어 고을의 호칭이 격화되고 고을의 수령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부일은 영의정의 아들이 사건에 연루되자 고민에 빠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대부들이 총애를 받는 허적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걸핏하면 구일을 탄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대장 구일은 이동기의 종들을 조사한 뒤에 숙종에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숙종은 다시 안장을 얻지 않은 말을 몰고 온 사람을 연행하여 신문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종사관들이 포졸들을 이끌고 이차옥이 납치되었던 박목교 인근에서 샅샅이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결과 안장을 얻지 않은 말을 타고 다니는 자가 허적의 서자, 허견의 종인 순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종사관들은 포졸들을 거느리고 사직동 허적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영의정 허적의 집에서는 허견의 종 순기를 선뜻 내보내지 않았고 허적의 종들이 오히려 포도청 종사관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종사관들은 입장이 난처해졌는데 임금이 총애하는 영의정의 집이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포도대장 구일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구일은 포도청 종사관들을 동원하여 여러 날 동안 허덕의 집을 감시하는 한편 이차옥을 불러다 자세하게 조사했는데 이차옥이 조사를 받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다모를 동원했습니다. 구일이 다모를 동원해 이차옥을 조사하고 있을 때 남인은 서인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 허적의 집에 모여 숨가쁘게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차옥은 좀처럼 다모의 신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정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포도청에서 형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추궁하자 마침내 피눈물을 흘리면서 허견에게 끌려가 음행당한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허견의 무도함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부녀자를 납치하여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르고 6일 만에 문 밖에 버렸으니 인면수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허견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라. 부일이 종사관들에게 영을 내렸으나 허적의 집에서 대책회의를 연 저의정 권대운과 우의정 민희 등이 숙종에게 차자를 올렸는데 남인이 장악하고 있는 형조나 의금부에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적은 이동기와 서옥만이 모두 양반이었기 때문에 형조에서 조사하라는 영을 내려 이차옥 납치 사건은 이동기 등을 형조에서 조사하고 포도청은 이동기의 종들을 신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옥사가 따로따로 심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숙종은 포도청에 엄중하게 조사하라는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이 팽팽하게 대립해 이동기 등은 남인이 장악하고 있는 의금부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동기를 비롯한 사건의 증인들은 의금부에서 포도대장의 꿰매에 거짓으로 자복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오시수는 허견을 잡아들이자고 숙종에게 아뢰었으나 숙종은 포도청에서 혹독한 고문을 했다는 말 때문에 허견을 잡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영을 내렸습니다. 오시수 등은 허견을 잡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포도청에서 고문을 했다고 해서 숙종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였는데 고문을 해서 자백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허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영의정 허적을 불러 위로했고 허적이 감격하여 깊이 허리 숙여 살해를 했는데 저의정 권대우는 서인을 숙청하려는 음모이니 자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다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숙종은 오히려 허적을 위로하고 상소를 올린 남구만을 유배 보내라는 영을 내렸는데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신이 통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허적은 종스러운 작은 그릇으로 본 시학식이라고 넘는데 자신이 영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임금에게 아부하였다. 사자를 지나치게 사랑하였는데 부도한 행동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다만 여사일 뿐이었으므로 말썽이 자자하여 열손으로도 가리기 어려웠다. 남구만은 마침내 허망한 일에 죄를 입어 먼 곳으로 유배되었는데 허적과 허견은 탈 없이 여전하니 형벌을 적용함이 이렇게 전도되었는가? 허적은 임금 지척에서도 임금을 속이고 숨기는 일을 해냈으며 권대운 역시 사실 무근인 말로 무죄를 동조함으로써 임금을 속이는 죄과에 함께 돌아가게 되었으니 흥분하다. 의금부에서는 숙종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에 영합하는 조사 보고서를 올렸는데 의금부에서 올린 보고서를 본 숙종에 의해 가해자 허견은 석방된 것입니다. 허견은 정승의 아들이었던 까닭에 밖에서 이리저리 수단을 써서 미봉하고 판의금부사 오시수 등이 은근히 협조해 드디어 반옥하기에 이르러
양식 있는 사람들이 겼는지를 했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종은 지평 윤희제의 상소를 받아들여 부의를 유배 보냈는데 남구만과 호도대장 부의리 귀양을 가자 실제 피해자인 이차옥은 원통하여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허목이 영의정 허적을 다시 탄핵했으나 숙종은 허목을 질타했는데 남구만과 부의리 귀양을 가게 되자 서인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으나 그때까지도 숙종은 남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이 허적을 탄핵했으나 숙종은 허적을 버리지 않았고 이차옥의 사건에 정쟁이 개입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 되었으나 여러 해가 지나자 서인이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남인 세력이 강력해져 조정을 좌지우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허적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대사관 유상훈, 정원 박태손, 이영강 등 서인들이 일제히 허견을 탄핵했습니다. 이차옥 납치 사건이 당쟁으로 비화된 것으로 숙종은 마침내 허견을 귀양 보내라는 영을 내렸고 숙종이 영을 내리자 이차옥을 납치해 조야를 들끓게 했던 허견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견의 유배로 만족할 서인이 아니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허견의 사건은 마침내 영모로 발전해 남인이 몽땅 실각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허적은 숙종 6년 조부 허점이 시후를 받게 되어 잔치를 벌이면서 궁중의 악을 함부로 갖다 사용해 숙종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같은 해 서인인 김석주와 김익훈 등이 허견이 종실인 복창군 형제와 함께 영모를 일으켰다고 무고함으로써 윤휴 등과 함께 사사되었으며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남인을 실각하게 만든 영의정 아들의 파렴치한 부녀자 납치 사건이었습니다.